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아버지가 이제 기억도 못 하시는 것 같으니. 미정이가 뭐라고 해도 이 집안 재산은 결국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수가 낮게 웃으며 침대 곁에 앉아 허옇게 마른 아버지의 손을 쥐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함보다는 욕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민호가 코웃음을 치며 맞장구 쳤다. 형,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 모시겠다고는 했지만 형이 언제 제대로 챙겼어요? 나도 똑같이 아들이에요. 내 몫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병실의 창가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환자의 침대 옆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 박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숨만 고르게 내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달랐다. 모든 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있었고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미정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약봉투와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숨이 차도록 달려왔는지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오빠들 또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철수는 곧장 냉소를 터뜨렸다. 마음 아프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딸이 뭘 해줄 수 있냐? 집안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고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도 모르니? 민호도 미정에게 한술 더 떴다. 그래, 미정아. 내가 아버지 간병 좀 했다고 해서 상속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괜히 욕심내지 마. 효심은 효심대로 인정하지만 돈 문제는 현실이야. 미정은 손에 쥔 보온병을 덜컥 내려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욕심낸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랑 밥 먹고 약 챙겨드리고 밤새 간호한 게 다 욕심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고 민호는 괜히 입술만 깨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 박노인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역시 내 예감이 맞았다. 자식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시험해 볼 때가 왔구나. 그의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잡히며 오히려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해오고 있었다. 가끔 이름을 잊은 척하고 며칠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며 자식들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본심이 드러날 줄은 몰랐다. 밖에서는 간호사가 들고 온 진료 차트가 바스락거렸고 복도 끝에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 병실 안만큼은 적막했다. 그 적막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장난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됐어, 말해봐야 소용없다. 철수는 의자에 기대앉아 팔짱을 꼈다. 눈빛에는 오만과 피곤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민호도 슬쩍 고개를 끄덕이며 형에게 동조했다. 그들의 태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 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들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기억 안 나요? 우리 다 같이 가난하게 컸잖아요. 시장 좌판에서 아버지가 땀 흘려번 돈으로 밥 먹고 옷 입고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순간 병실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 박노인은 눈을 감은 채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래, 그때가 있었지. 눈앞이 흐릿해지면서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 좁디 좁은 단칸방,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방 안에 입김이 맴돌던 시절. 철수와 민호는 허름한 책상에 나란히 앉아 연필을 굴리며 공부했고 미정은 구석에서 낡은 인형을 껴안고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지만
언제나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서 너희 학교 다 보내고 이 좁은 집도 언젠간 큰 집으로 바꿔주마. 그 말을 믿으며 자식들은 컸고 결국 모두 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무너져갔다. 허리 디스크, 위장병, 그리고 결국 심장병까지 그는 몸을 갈아 넣어가며 가족을 지켜왔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마음속 깊이 씁쓸한 웃음을 삼켰다. 그런데 지금 저놈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오직 유산, 집, 돈 얘기뿐이구나. 미정은 눈가가 젖은 채로 속삭였다. 아버지가 그토록 힘들게 지켜낸 집인데 저는 그저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고 싶다고요. 철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미정아, 착한 척 그만해. 결국 너도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간호하고 약 챙기고 다 고생값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민호도 거들었다. 맞아, 형 말이 틀린 거 없어. 누가 뭐래도 현실은 현실이야. 돈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결국 우리 목 나눠야 하는데 괜히 감정팔이 하지 마. 미정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억울함만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노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보여줄 차례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자식들의 본심을 시험하는 장난. 그러나 그 장난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생의 시험대였다. 누가 진짜로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상속자인지, 누가 결국 피를 나눈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지. 그 결과는 머지않아 드러날 터였다. 창밖에서는 석양이 붉게 번지며 병실의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세 사람의 얼굴을 기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게 누구더라? 박노인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며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순간 병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철수는 당황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 또 왜 그래요? 저 철수잖아요, 큰아들.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큰아들이라 글쎄 잘 모르겠구나. 우리 집엔 딸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미정은 순간 놀라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나 이내 그의 눈빛 속에 미묘한 장난기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다. 아버지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민호가 툭 치고 들어왔다. 에이, 아버지. 또 장난치네. 저 민호예요, 둘째 아들. 이젠 제발 그만 좀 헷갈리세요. 그러나 박노인은 무심하게 손을 내저었다. 민호? 잘 모르겠다. 대신 저기 미정이는 알겠다. 내 딸, 언제나 아버지 옆에 있어준 착한 딸.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철수 역시 눈썹을 치켜 세우며 짜증스럽게 웃었다. 아버지, 이제 편애까지 티나게 하시네. 미정이는 알겠는데 우린 모른 척 하시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정은 속으로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척하며 자식들의 속내를 떠보는 것임을 확신했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저 작게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이내 사라졌다. 병실을 나서며 철수는 혀를 차며 말했다. 누나, 그만 좀 쇼해. 아버지가 진짜 우리를 못 알아본 거면 큰일인 거고 일부러 저러는 거면 더 짜증나는 거야. 결국 넌 저걸 기회 삼아서 재산에 더 깊게 발 들여놓으려는 거잖아. 미정은 울컥해서 고개를 들었다.
오빠 정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내가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게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럼 뭐 때문이야? 효도? 요즘 세상에 누가 효도 때문에 자기 인생 다 버려. 솔직히 말해, 너도 계산한 거잖아.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오빠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자신은 진심을 말하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늘 의심과 비아냥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병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 왜 이런 시험을 하시려는 걸까? 하지만 저는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저녁 사이렌 소리, 창밖으로. 붉게 지는 노을은 마치 다가올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또 미정이만 찾으셨다면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담배를 비비듯 문지르던 철수가 낮게 말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눈앞에서 똑똑히 들었어. 우리 이름은 모른 척 하시면서 누나만 착한 딸이라고. 말끝을 씹으며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대놓고 편애하시네. 우리도 자식인데. 철수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기억 안 나냐? 우리가 뭐 잘못만 하면 미정이 보라고 다들 조심해라 하시던 거. 누나는 울기만 해도 바로 안아주시고 우린 피가 나도록 맞아야 했잖아.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그 기억은 너무도 선명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온 날. 아버지에게 들킨 순간 철수와 자신은 차례대로 매를 맞았다. 그러나 미정이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곧장 미정을 품에 안았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나는 덜 사랑받는구나라는 서늘한 깨달음을 얻었다. 형, 솔직히 말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나는 집이고 뭐고 다 가져가려 할 거야. 지금 아버지 옆에서 눈물 흘리는 거? 다 계산이야. 민호의 말에 철수는 가볍게 웃으며 동의했다. 당연하지. 그럼 우리 가만히 당할 거냐? 아버지가 기억 잃은 척하면서 누굴 시험한다. 결국 그 시험은 우리에겐 함정이야. 잘못하면 유산 한 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한편 병실 안에서는 미정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저 노을빛 내 어머니가 참 좋아했지. 너도 기억하지? 늘 마당에 빨래 널며 노을을 보곤 했잖니. 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 엄마는 그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서로 지켜주려고 있는 거다라고. 박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정아, 내 오빠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더 잘 알겠지. 그 말에 미정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기억을 잃은 척하는 것도 자신만을 불러 세우는 것도 다 의도였다. 아버지 오빠들은 그냥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철수와 민호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형,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래. 누나가 아버지 옆에 있는 한, 우린 항상 두 번째야. 이제 판을 뒤집자. 미정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창밖의 노을은 점점 짙은 붉은 빛으로 변해가며 병실을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불길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철수는 병실 문을 벌컥 열며 안으로 들어왔다. 민호도 뒤따라오며 차가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미정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오빠, 민호 아버지 주무시고 계시잖아. 목소리 좀 낮춰. 하지만 철수는 미정을 똑바로 쏘아보며 비웃듯 말했다.
목소리 낮출 이유 없어.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실 테니까. 민호도 거들었다. 누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더 이상 바보처럼 참을 생각 없어. 아버지 옆에서 천사인 척하는 거 다 봤거든. 그거 다 상속 노리는 거잖아. 미정은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딸로서 할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프신데 옆에서 지켜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니? 철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연. 참 뻔뻔하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 누가 봐도 편애받으면서도 모른 척, 착한 척. 지금도 똑같아. 우리가 바보라서 모를 줄 알았어? 순간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바로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아버지가 나를 더 불러주셨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나는 항상 미안했어. 두 오빠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 같아서.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철수가 먼저 소리쳤다. 미안. 그딴 말 필요 없어. 결국 결과는 똑같잖아. 지금처럼 아버지 곁에 붙어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꾸미고 있을 거 아니야. 꾸미다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들이 그렇게밖에 안 본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병든 거야. 철수는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마음이 병들었다고? 너야말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우릴 병들게 만든 주범이야. 미정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나도 힘들었어. 늘 죄인처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재산 이야기를 한 적 없어. 늘 말씀하신 건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였어.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 그 말 나도 들었지. 근데 현실이 달라. 돈이 걸리면 가족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잖아. 철수는 미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날카롭게 외쳤다. 누나, 우리 솔직해지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이며 땅이며 다 너 혼자 차지할 생각이지? 맞잖아.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오빠. 난 오히려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나누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어. 하지만 이렇게 욕심부터 내고 서로 물어뜯는 모습 보니까 차라리 아무도 못 받게 하고 싶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앞으로 몰아칠 폭풍을 예고하듯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용히 좀 해라. 침묵 속에서 들려온 낮고 쉰 목소리에 모두가 움찔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백한 얼굴, 여전히 힘없는 손.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철수와 민호는 당황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미정은 급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미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 목소리 다 들었다. 내가 없는 줄 알았느냐. 철수는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아버지, 그게 저희가 괜한 오해를. 그러나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다. 오해? 나는 귀가 멀지 않았다. 내 놈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민호는 주머니 속 손을 꽉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가진 것도 없고 철수 형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철수는 눈을 부릅뜨며 동생을 노려봤다. 민호, 내가 왜 내 탓을 해? 내 의지로 한 거잖아. 아버지는 두 아들의 언쟁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국 욕심 때문이다. 피를 나눈 형제도 욕심 앞에서는 남보다 못하구나. 미정이 손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건강만 회복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미정아, 내가 제일 착한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다. 내 속에도 욕심이 없는지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다. 미정은 당황해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저 정말 아니에요. 저는 욕심. 아버지는 말을 끊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그럴까? 죽음을 앞둔 노인 앞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지. 내가 곧 떠나면 누가 진짜 내 뜻을 따르는지 그때 알게 되겠지. 철수는 그 말에 흘겨 웃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시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집안은 전통대로 아들이 지키는 게 맞습니다. 미정이는 딸이잖아요. 미정은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다. 왜 자꾸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나도 이 집안의 자식이고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똑같은 가족이야. 아버지는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다. 그렇다. 딸이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효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순간 철수의 얼굴이 굳고 민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누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병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마치 이 작은 공간이 세 사람의 진심을 가르는 재판정이 된 듯했다. 아버지, 그럼 차라리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가 의자를 끌어와 아버지 곁에 바짝 앉으며 노골적으로 묻자 병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미정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외쳤다. 오빠, 제발 좀 그만해. 아버지가 아직 회복도 안 되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 철수는 미정을 노려보며 콧웃음을 쳤다. 왜? 혹시 너도 욕심 있는 거야?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지. 아버지 곁에 붙어 앉아 약 챙기고 병원비 내는 척하면서 결국 원하는 건 그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아버지 병간호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우리 아버지니까. 미정은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형, 누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이런 얘기 먼저 꺼내는 건 좀. 철수는 동생 쪽으로 몸을 획 돌리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민호, 너는 빠져 있어. 맨날 남 눈치만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게 내 버릇이야. 이번에도 누나 편드는 거 보니까 결국 재산 욕심은 너도 똑같잖아. 민호는 얼굴이 벌개져 주머니 속 손을 꺼내며 덜덜 떨었다. 형,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난 그냥 무서운 거야. 아무것도 못 가진 채 밀려날까 봐. 아버지는 이 모든 대화를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다 불현듯 입을 열었다. 그래, 결국 다들 욕심이구나. 미정이도 철수도 민호도. 누구 하나 자유로운 자식이 없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정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너희 속마음을 더 보고 싶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철수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괜히 시험하시다가 더 큰 오해만 생깁니다. 그러자 미정이 치를 떨며 소리쳤다. 아버지를 시험한다고. 지금까지 누가 아버지 옆에서 밥 한 끼 챙겨드렸는데, 누가 약 한 알 거르지 않고 지켜드렸는데, 나잖아, 나. 민호는 점점 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다.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우리 서로 의심만 하고 있잖아. 이러다 다 무너져. 병실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고 살벌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깃들어 있는 듯 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처럼. 아버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누가 효심이 있는지, 누가 재산을 노리는지 판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 기준이 뭡니까? 미정이 울먹이며 맞받았다. 오빠 기준은 단순해.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금 함께 있어 드리는 거. 그게 전부야. 철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럼 넌 깨끗하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서 약 챙기고 간호하는 게 순전히 사랑 때문이라고 믿으라는 거냐? 나는 못 믿겠다. 그 말에 미정은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믿기 싫으면 말아. 하지만 내가 아버지 옆에서 지켜온 건 사실이야. 오빠는 뭐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치지 않다가 아버지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달려오는 게 더 추한 거 아니야?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손가락을 꼬며 더듬거렸다. 누나, 형 말도 조금은 맞아. 나도 솔직히 누나가 아버지 옆에 있는 걸 보면서 마음 한쪽에서 불안했어. 마치 모든 걸 혼자 차지하려는 것 같아서. 뭐라고? 민호 너까지?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생을 바라봤다.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속삭였다. 나는 그냥 두렵다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 얻을까봐.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국 다 같은 생각이었구나. 나만 바보처럼 아버지만 바라본 거네. 오빠도 너도. 철수는 입꼬리를 비틀며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좋다. 그렇다면 증거로 얘기하자. 여기.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다. 민호와 미정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철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위임장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사인해 주신 거. 이걸로 법적으로 나는 아버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미정은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걸 왜? 민호는 어지러움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형, 설마 아버지를 속인 거야? 아니면 강제로 사인을 받은 거야? 철수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속인 것도 강제도 아니다. 아버지가 직접 내 손을 잡고 사인하신 거다. 이제 모든 건 내 권한 아래 있어. 그 순간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래, 철수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 진심이 드러난 셈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철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미정을 흘겨봤다. 이제 끝났어, 미정아. 판사님도 결국 위임장을 무시 못하실걸.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미정은 손에 쥔 증거 서류를 꽉 움켜쥔 채 오빠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며 흘린 눈물과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니까. 오빠 정말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옆을 지켰는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서류 몇 장에 기댈 거야?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소리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다. 모두가 알았다.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킨 건 미정이었음을. 민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형, 이건 아니야. 나도 잘못했지만 누나가 다 했잖아. 마지막까지 아버지 옆에 있던 사람은 형이 아니라 누나였어. 그건 내가 똑똑히 봤다고. 철수는 동생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민호, 지금이라도 뒤집겠다는 거냐? 너까지 배신하면 집안은 누가 지키는데?
남들이 다 우리 집을 욕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민호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집안을 욕되게 한 건 형이야. 돈과 서류만 믿고 아버지 마음을 외면한 건 바로 형이라고.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증거와 진술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자 미정은 숨을 고르고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와 간병인들의 증언서가 들려 있었다. 판사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자신을 위해 헌신한 자식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제 노고를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순간 철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신이 지켜온 장남의 권리라는 갑옷이 법과 진실 앞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법정은 정막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은 판사에게 향했지만 철수의 눈빛은 여전히 미정에게 꽂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미정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서류는 이미 내 손에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장남인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썹을 치켜세웠다. 이 문서는 피상속인, 즉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공증이 완료되어 있군요. 순간 법정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판사는 단호했다. 이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끝까지 돌본 자식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준다. 피상속인은 자필로 서명했고 증인도 존재합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지난 시간 흘린 땀과 눈물이 결국 진실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민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누나, 아니 미정아. 미안해. 형 말만 믿고 따랐던 내가 부끄럽다. 결국 아버지는 진심을 본 거야. 철수는 몸을 부르르 떨며 판사를 향해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에요. 이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했다. 미정은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빠,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 단지 아버지의 마음이 잊히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철수는 주저앉았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억울함과 후회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살이 미정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철수는 법정을 나온 뒤에도 몇 번이고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손에 힘이 풀린 탓에 종이가 바람결에 흔들렸지만 그는 더 이상 붙잡을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장남이라는 자존심으로 버텨왔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길가의 커피숍 창가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버지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끝내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흘리던 눈물과 차가운 눈빛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유였다. 반대로 미정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돌보던 동안 함께 나눴던 메모와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작은 수첩에 미정에게 고마움을 기록해 두고 있었다. 오늘도 미정이가 죽 끓여줬다. 맛있다고 웃어주니 힘이 난다. 약값이 걱정이었는데 딸아이가 몰래 채워놨다. 고마워. 미정은 그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누나, 나 앞으로라도 같이 할게. 아버지의 집도 남은 자리도 우리 함께 지켜가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호야.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어. 아버지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라는 거니까.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한식탁에 마주 앉았다. 조용히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흘리던 트로트 음반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철수는 끝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오히려 지난 세월의 교훈을 더 크게 새겨주고 있었다. 욕심은 남을 상처 입히지만 진심은 결국 남은 자들을 묶어주는 힘이 된다. 욕심은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집니다. 진심과 헌신만이 마지막에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같은 상황에서 가족의 전통과 부모의 진심이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 문제로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구보다 소중한 건 진심으로 함께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세요.